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부양가족을 판단을 할 때 연령 요건을 따지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 그리고 생계 요건을 따지게 되는데요. 일단은 그 60세 이상 그리고 20세 이하의 경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상이셔야 되고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고, 만약에 직계 비속 자녀분들이라면 20세 이하, 그러니까 지금 60세 이상은 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20세 이하는 98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당이 되면 가능하고,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인 경우에 형제자매도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고, 근데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생계 요건을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라든가 사위 안 됩니다.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시어머님, 시아버님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며느리와 사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자녀분도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에는 두 분 다 공제가 가능하도록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령 요건은 그렇게 따지시면 되는데, 소득 요건 100만 원 이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소득금액 100만 원은 일단 지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소득금액이라는 거는 이자, 배당, 그 다음에 근로, 연금,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에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소득,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함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100만 원이 얼마인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그러니까 5월 달에 있죠. 연말정산을 지금 2월 달에 하시잖아요. 1월 달과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는데 5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일단 뭐 전반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을 보게 되면, 만약에 근로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일용직으로 신고가 됐는지 정규직으로 신고가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만약에 배우자분이나 혹은 자녀분들이 근무하는 근무처에다가 어떤 형태로 소득이 신고됐는지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셔야 되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요, 이 총급여액 있으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 급여액, 총급여 여기 개 있죠. 2,100만 원 나오시는데 2,100만 원이신 분들은 안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급여 명세서 있잖아요. 급여 명세서상에 급상여를 다 더해가지고 500만 원이다,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연말정산을 해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안 나와요. 2018년도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소득이 100만 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이 연말정산의 결과로서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일단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급여대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급여대장을 보셔가지고 50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영세하신 거잖아요. 아니면 뭐 한 달 정도 근무했다거나 그랬을 때 연간 총급여 지금 개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요게 500만 원 이하시면은 기본적으로 공제 대상자가 된다. 그리고 연금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 국민연금도 지금 연금공단에서 뭐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든 혹은 국민연금을 받으시든 연금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셔야 돼요. 이제 본인이 요청을 하셔야 되는데,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월 달에 거의 다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총 연금액이 720만 원이잖아요. 연금소득공제를 뺀 이 연금소득금액, 요 금액 있죠. 220만 원. 요거가 100만 원이 이미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부양가족 대상에서 빠지는 겁니다. 요 연금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로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화하면은 영수증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 만약에 안 줬다, 연말정산 안 됐다 라고 하시면은 작년도에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연금이 그렇게 매년 크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고 싶은데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거나 혹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면은 작년도 2017년도 귀속분이죠. 2017년도 귀속분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받으셔서 이 연금 소득 금액이 얼마인지를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크게 변동이 없었다라고 하시면 이 금액으로 판단하셔서 기본공제 대상자, 이게 100만 원이 안 넘는다라고 하면은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이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제일 문제가 돼요. 이런 분들을 과연 부양가족으로 매출이 얼마 없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가? 네, 그거는 사실 5월 달에 확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연말정산을 먼저 하는 거라서 5월 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5월 달 되면 이 종합소득금액이 나오잖아요. 이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업소득자라고 할지라도 아니면 이 종합소득금액 자체가 0원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웬만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웬만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 원 넘는다고 봐야 됩니다. 이 종합소득이라는 게 매출에서 모든 비용을 차감하고 난 나머지 순이익, 프리랜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이익 자체가 100만 원 이하라는 거는 1년에 100만 원 벌었다는 거거든요. 순수입이. 그래서 굉장히 영세한 경우라서 물론 이제 결손이 나거나 그랬을 때는 뭐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사업소득자는 좀 결산을 해봐야 돼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주로 이제 누락을 하시는 게 원고료나 강연료 같은 그런 기타 소득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기타 소득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되고요. 근로소득 많진 않지만 기타 소득 뭐 원고를 썼다거나 그래서 인세를 받으신다거나 그랬을 때는 강연을 많이 하셨다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타 소득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만약에 올해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그것도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토지를 수용 받았다던가 혹은 부동산을 양도했다던가 했을 때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제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이 연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자 배당이 이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자랑 배당이 2천만 원 이상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금융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으신 분들이죠. 금융자산 뭐 기본적으로 10억 이상이 있으신 분들일 텐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연봉 2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자와 배당만으로도 2천만 원 이상이 나오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도 절대로 넣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올해 퇴직하셨다. 그러면 만약에 퇴직금 자체가 100만 원이 넘었다라고 하면은 소득금액 100만 원이 이미 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퇴직금은 그냥 총액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퇴직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퇴직금 총액이 100만 원이 넘어오게 되면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득금액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지 말지 판단을 하실 때 그 소득금액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따지셔야 되고 또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는 등본상, 주민등록 등본상 같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점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연아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